자연수니까 보통 n으로 많이 적긴 하는데 그냥 x로 적겠습니다.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1. 근데 x 플러스 2가 두 개로 쪼개졌네. 두 개 졌으니까 요놈을 a라 놓고 요놈을 b라 놓을게요. 요놈은 x 플러스 3. 그러면 왼쪽 비타, 오른쪽 비타. 우리가 아는 사실은 a 플러스 b는 뭡니까? x 플러스 2. n으로 적어도 관계없다 했습니다. 보통 자연수는 n으로 많이 쓰긴 해. 그리고 a 플러스 b가 나왔고 우리는 비타 뭐야? a제곱 b 있을 거고 a제곱 써볼게요. a제곱은 요놈에서 요놈 뺀 거 6x 플러스 9 b제곱 2x 플러스 1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a하고 b하고 x가 있으니까 식이 3개 필요한데 3개가 다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a 플러스 b가 있으니까 두 개씩을 더해도 되고 빼도 되는데 빼는 게 좀 더 빨리 보일 것 같아서 뺀 거야. 방법은 관계없습니다. 그럼 요놈이 지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4x 플러스 8이고 얘가 x 플러스 b니까 a 마이너스 b가 얼마 나왔어? 4가 나왔네. 뭐 두 개 나왔으니까 이제 a, b 다 구할 수 있고 뭐 질문은 x니까 마무리하면 되겠죠. 다음 60번 들어갑니다. 62번 잠깐 언급하고 올게요. 62번은 꽤 많이 나오는 기본 이론이니까 요것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A, B, C, D 0 세근 D, C, B, A 계수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세근이 얘가 아니라 뭡니까? 얘가 아니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맞습니까? 다음은 얘에서 지금 뭐가 바뀌었어? 얘로 바뀌었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나 한번 해볼까? 얘의 세근은 뭐야?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 근이 알파니까 근 나오면 뭐하라 했어? 대입하라겠죠? 뭐 알파, 베타, 감마 세 번을 집어넣겠죠.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죠.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t는 0 이러한 식이 되는 거죠. 뭐가 다 틀렸다. 요게 맞죠, 요게. 지금 이 식하고 좀 똑같은 식을 적은 거야, 나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이 식이 뭐냐면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t에는 0에 한 해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 말이겠죠. 맞나요?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은 지금 둘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식 변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이 식의 요 방정식의 세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외우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세근. 요 놈은 뭐야 그러면? 요 놈의 계수가 바뀐 거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게 하나 흐름. 1번, 2번, 4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역수 형태, 하나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 나머지 이런 형태는 뭡니까? 치환의 형태죠. 이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알파가 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x의 근은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없는데요. 얘도 형태를 잘 보면 힌트가 있겠죠. 얘가 t였는데 얘가 8d가 되지. 얘를 뭐로 나눠라? 2로 나눠라 저러지. 2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네요. 2의 세제곱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 말이지. C 맞나요? 좀 이상하다. 8로 나누면 8로 나눴어. 맞네. C 2분의 X 요 말이잖아요. 그럼 요게 알파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다? 2알파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3이 되겠다 이 말이 되네요.
다음 63번 아까 풀었고요. 자, 64번. 64번도 보기차식이 형태야. 근데 네 근 중 두 근이 네 근 중에서 두 근의 합이 나왔어요. 네 개가 있을 건데 두 개나 나왔고 두 개는 안 나왔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해? x제곱 두 근의 합이 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x. 아까 연습했던 거네. 보기차식. 저거 마이너스 x면 여기 뭐라고? 플러스 x. 여기는 뭐고? a로 써도 되겠지? a. 이 됩니까 지금? 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가 된다고. 3차가 없으려면 1차가 없으려면 얘랑 플러스 a라고. 얘를 가로를 풀었더니 다른 거 빼고 2차식 2차 2a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인가요? 맞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죠.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a제곱이 1이 되니까 a제곱은 k가 되니까 얘는 1이 되네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아, 66번. 실수 xyz가 있는데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왔죠.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온 것은 부정방정식이야. 뭐라고? 부정방정식. 됐어요? 근데 부정방정식인데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방정식이면 해가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 거 조건이 있어 없어 지금? 조건 실수 조건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건데 얘의 값을 구하라는 말은 해가 무수히 많더라도 이 값은 하나로만 결정될 수가 있다. 한 가지. 알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식이 두 개가 나왔지만은 XYZ를 다 알아낼 수 있다. 특수한 경우다. 뭐라고? 특수한 경우다. 특수한 경우는 식을 잘 관찰하면서 가야 돼요. 두 개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XY, YG, GX는 구할 수 있겠네요. 얘는 요놈 제곱에서 요놈 빼가지고 2로 나누면 되겠지. 요놈 제곱에서 요놈 빼면 3분의 2에서 2로 나누면 3분의 1이에요. 특수한 경우가 보여야 돼요. 요게 잘 안 보인다 했지. 요게 잘 안 보인다고 했어. 이게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문제가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특수한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요거. 다시 말해서 요놈이 같다는 식이야. 같다는 식에서 x랑 y랑 g랑 같다. 이해됩니까? 특수한 경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답은 3분의 1씩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된 것 중에 어, 29번 연립방정식 형태 중에 요즘 남아있는 연립방정식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연립방정식 중에 하나 x 플러스 y를 치환 xy를 치환해서 문자 a, b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립방정식 a 구하고 b 구해가지고 근과 계수와 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근이 x, y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x, y를 구해낸다 이 말이야. 연립방정식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1차네요. 하나가 안 보이네. 4차가 여기 있네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도록이야.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특히 요것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3차도 있고 1차도 있다는 것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준
그 주인공이야? 고차 방정식이가 준하고 똑같은 동급이야 지금. 정신 차리라고. 4차 방정식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보기차식 형태밖에 없어 우리한테는. 그 외의 형태는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계수가 미정계수가 있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어떠한 실근을 가지도록이잖아. 도록. 조건 문제야. 조건의 문제는 우리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건데 4차 그래프는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다. 단 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잖아요. 우함수란 말은 뭐냐면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에 하나 있으면 왼쪽에 하나 있다. 하나가 2가 되면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죠.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됐어요? 그래프적으로 해석 안 하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이 뭘 들어서 알파가 나왔어. 그럼 x는 뭐가 나오는 거야? 뿔마 루트 알파가 나오겠지. 알파가 0보다 크다 가면 플러스 알파 대칭적으로 나오는 거죠. y축 대칭적으로. 이해됐습니까? 근데 알파가 뭐가 되면? 알파가 음수이면 얘는 뭐야? 허근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4차 방정식의 이 보기차기 형태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 건데 이 t가 어떨 수가 있어? t가 양수일 수가 있고 t가 음수일 수가 있고 t가 0인 경우가 그 다음 과정입니다. t가 양수가 되면 x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고 t가 음수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0이면 x제곱이 0이면 중근이 나오겠지. 중근 x는 0. 됐습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네 허근, 네 실근, 네 허근은 보통 안 나오고 많이 안 나오고 두 개씩 세트로 갈 거야.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이제는 중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근에 대한 내용. 중근은 0인 중근도 있고 x제곱이 알파일 수도 있지. x제곱이 알파, x제곱이 알파. 됐나요? 뿔마 루트 알파가 중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흐름은 t로 치환해서 t가 양수냐 음수냐 이 내용이야. 어디로 연결되냐면 2차 부등식의 근해 분리로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배우려면 사실 뒤에 근해 분리를 배우고 왔어야 됩니다. 근해 분리를 안 배웠다는 것은 두 근이 양수 음수니까 근각계수 관계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 두 근의 합이 양수, 두 근의 합이 음수 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겠지. 알겠나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냐면 얘를 t로 치환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러한 형태라고. 양수 양수냐, 양수 음수냐, 음수 음수냐. 세 가지. 일단 세 가지.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양수 양수면 서로 다 네 실근, 양수 음수면 두 개, 허근 네 개.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보다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야. 여기서 하나가 0이 되는 거. 그러면 0 뿔마 루트 알파. 이해됩니까?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이 내용. 뿔마 루트 알파 중근. 이거는 실근 4개입니다. 이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실근 4개야. 서로 다른 실근 4개와 실근 4개는 약간 중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약간 더 내용 어려웠다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여튼간에 얘를 t로 치환할 거고 이 t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요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떤 문제에서? 보기차식 문제에서 보기차 4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얘를 x제곱 t로 치환할 거고 t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실근 허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것이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프를 이 상황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외우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거라고. 내가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할 거니까 일단 흐름은 요거에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음수이면 두 허근이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이거야. 중근의 형태도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허근의 형태도 이쪽 말고 이 형태도 있어요. t 자체가 허수. 알겠나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니까 이것만 일단은 기억하고 이게 완성이 되면 나머지가 문제가 좀 더 첨가가 될 거라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네 실근 요거랑 그 다음에 두 실근 두 허근. 두 실근 두 허근 조심해야 돼요.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허근은 서로 다른입니다. 무조건 일단은. 왜냐면 이렇게 돼도 두 실근 두 허근. 이렇게 되더라도 두 실근 두 허근인데 차이점은 서로 다른이 붙었냐 안 붙었냐. 요거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을 정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내가 왜 틀렸지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기본 문제로 나오는 문제. 근데 이 문제는 뒤쪽에 근해 분리 2차 방정식 형태에서 양수근 두 군이 모두 양수근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근데 여기서 나온 이유는 앞에 2차 방정식에서도 근각계에서 관계로 풀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나온 거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부동식. 자, 부동식은 부동식은 흐름이 이제 크게는 뭐 한 두세 가지 되는데 하나는 부동식의 기본적인 뜻, 부동식의 기본적인 정의, 부동의 방향이 있고 뭐 등호 있는 거 등호 없는 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어쩌면 안 된다. 곱하고 나누려고 하지를 말자. 그렇지? 더하기 빼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곱하고 나누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양수 음수를 체크를 하고 곱하고 나눈다.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양수 음수를 생각하고 나누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생각할 게 부동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그 개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부동식의 성질 문제. 이거는 기본 문제고. 부동식의 성질에서 부호에 대한 부동호 방향에 대한 내용이야. 이 문제는 꼭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를 생각해야 되냐. 무엇을 생각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동식에서는 0은 나오긴 하지만 이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간 거야. 0에 대한 내용은 우리 0은 나누면 안 되니까 0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그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째는 역수의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역수에 대한 내용이야. 역수하면 뭐가 나오면 역수냐면 1 나오면 역수야. 1 나오면 역수. 뿔마 생각해야 되고 역수 생각을 해야 되고 뿔마와 역수를 합치면 양수의 역수는 양수입니다. 음수의 역수는 음수야. 알겠어요? 양수의 역수는 양수고 음수의 역수는 음수야. 그러니까 자 역수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뿔마까지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려면 수직선을 역수 형태가 나오면 수직선을 그리는 게 좋아요. 나는 수직선이 아니라 생각하면 x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축. 그 다음에 0을 하는 이유는 뭐야? 양수, 음수를 구분하려고. 0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양수, 음수를 구분하는 거라고. 1을 쓰는 이유는 역수 때문에 쓰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쓰는 이유는 마이너스 1은 왜 써? 역수 때문에 쓰는 거야.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역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줄게요.
1부터 0까지의 역수는 1부터 0까지의 역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야. 그래서 요놈이 짝을 이루는 대응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응이 돼.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됩니다. 1부터 0까지 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해. 그래서 요 0에 가까운 수는 무한대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 간격하고 이 간격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할 거고 우리한테는 잘 안 나옵니다. 단 딱 이것만 있으면 돼. 이를 기준으로 양수는 여기에 있는 수가 역수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 있는 수가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자리를 바꿀 거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 P, Q. 써보니까 이쪽으로 PQ 써줄 거예요. P, Q. 그러면 P분의 1. 얘가 P분의 1. 얘가 Q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역수는 자리가 밖에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지금. P가 이렇게 컸는데 자리 바꾸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어. 이쪽이면 밖에 안 바뀌어. 밖에 안 바뀌어. 아 얘가 PQ인데 얘가 Q분의 1하고 P분의 1. 자 수직선이니까 오른쪽에가 더 클 거 아니야. 바뀌었죠? 이 역수는 자리를 바꾸게 된다 이거야. 여기서 그렇게 풀으면 틀리는 이유가 있죠. 양수 음수부터 판단을 하겠어. 양수 음수부터. 부등식은 뭐부터 판단해? 양수 음수부터 판단하는 거라고. A가 B보다 B가 더 커. A보다 B가 더 커. 역수를 했는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이쪽의 역수는 이쪽이고 이쪽의 역수는 이쪽이고 이쪽의 역수는 이쪽이고 이쪽의 역수. 얘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거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개념에서 부등식의 방향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는 양수 음수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양수들끼리냐 음수들끼리냐 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점을 수직선에다 찍어놓고 보면서 풀면 문제가 좀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야. A, B인데 역수가 자리를 안 바뀌었어. A는 음수였고 B는 양수였다 이 말이에요. 만약 자리가 바뀌었어.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놓고 자리가 바뀌었어. 양수 음수 부호가 같았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내용인지 알겠나요? 이런 개념 문제가 많이 틀린 이유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 그래서 부등식은 항상 뭘 보면서 푸는 게 문제 좀 쉽냐면 수직선을 그려놓고 풀면은 조금 더 잘 보일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A는 1보다 크냐? 틀렸죠. A는 음수니까 일단 틀렸고요. 제곱은 누가 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제곱은 절대값과 관련된 겁니다. 절대값은 원점에서 멀어진 거리야. 떨어진 거리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A제곱 크다 B제곱 크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양수 음수 양수라는 소리밖에 모르는 거야. 틀렸어. 얘도 틀렸고. 얘는 A제곱 B. 이쪽은 양수야 음수야. 이건 양수. 얘는 음수. 할 것도 없지. 뭐 계산할 것도 없어. 역수 형태 할 필요도 없고요. 얘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지. 크니까 바뀌었어. 바뀌겠지. 그 얘가 양수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왼쪽에 B 세제곱이고 A 세제곱이 되겠죠. 자, 세제곱 관계는 1차 관계와 똑같습니다. 세제곱 관계는 1차 관계. 제곱 관계는 절대값 관계고. 알겠나요? 얘는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1이라는 인수가 나올 거야. A-1, B-1. 다음. 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뺐다는 말은 차이를 알려주려는 거야. 차이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큰 수, 작은 수에 대한 얘기야. 두 수를 뺐다는 것은 대수관계. 그러면 얘가 뭐가 돼? 몰라. 음수가 있다는 소리는 B에서 A를 뺐고 B에서 C를 뺐지. B라는 기준점에서 A도 빼보고 C도 빼봤어. 이 말은
근데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다는 말은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았다 이 말이지. B가 수직선 그리라고 했습니다. 비교는 B가 여기 있고 AC가 지금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알 수는 없다 이거지.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첫 번째 식에서는 두 번째 식에서는 A에서 A 빼기 C를 뺐어. A 빼기 C를 뺐다는 것은 요놈은 뭔 말이야 요놈은 A 빼기 C가 음수죠. 얘는 대소관계. 얘는 양수 음수. 그럼 만약에 A에서 C를 뺐어. 그럼 얘가 음수지. 근데 A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려면 A는 양수가 된다. 그러면 0이 여기 있다는 소리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A에서 B에서 얘가 양수야. A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 말이지. 0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두 가지 상황이네요. B는 여기 있고.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를 보면서 얘를 풀어달라 이 말이 되겠죠. 보면서 풀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B는 AC 사이에 있다는 말을 맞고 ABC 적어도 두 개는 서로 다른 부호다. 다 같은 부호네요. ABC 적어도 가장 큰 수는 얘 중 가장 큰 수는 C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절대값 문제가 이제 우리가 부등식에서 부등식 하면 이용되는 게 수직선이고요. 수직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야. 그 다음 내용은 함수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프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기본 문제 중에서 뭐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양수 ABC에 대해서 부등식이 있어요. 식을 보는 순간 나는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식이 물론 풀 수 있어. 일단은 형태가 뭐가 보이냐면 눈에 지금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보여. 뭘 생각하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생각하라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안 나왔으니까 뭐를 T라 놓고 그럼 얘는 뭐가 돼? T 마이너스 C, 3C T 마이너스 3A T 마이너스 3B 이 말이죠. T를 제거시킬 수는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부호를 곱하게 되면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네요. 얘에서 얘를 알려준 거라고. 그러면 위치적인 것만 알려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A, B가 제일 크다. 맞는 말이고 B, C는 얘는 뭐에 관한 내용이야? 중점에 관한 내용이야. 얘랑 A가 중점에 위치해서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건데 그 얘기는 안 나왔어. CA는 왼쪽이니까 B보다 작겠죠. 이거는 알 수 있는 거고.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 대소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수직선에다 표현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절대값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직선 나오면 절대값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절대값은 정의는 원점에서 거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려준 거야. 이런 문제는 절대값 문제가 나오는 것은 풀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에 관한 문제. 정의. 절대값의 정의. 제일 많이 쓰이는 절대값이 원점에서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거리야. 차이. 똑같은 말이야. 차이, 거리.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0점 분리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절대값이 0인점으로 분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 됐습니까? 얘는 정의는 문제가 복잡하면 사용이 힘들어. 왜냐하면 정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면 힘들어. 하나의 틀에서는 쉬워. 하나의 틀 문제가 단순하게 보이는 것은 정의로 풀면 바로 끝납니다. 알겠나요?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정의로 그냥 풀 수가 있어. 정의가 불편한 문제는 0점 분리법은 모든 문제에 다 통용되는 거야.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아닌 0인점으로 분리를 해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는 모든 문제에서 통용되는 거고 문제가 특히 복잡한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서. 어려운 문제. 세 번째는 뭐 문제가 있냐면 얘를 쉽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려면 내가 절대값 그래프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절대값 그래프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 고1 수원 이번에 배우면서 기본 그림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본 그림들, 그 다음에 좀 이따 도형이 이동 나오면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 대한 그래프들, 식의 모습과 그래프, 그 다음에 절대값 형태가 들어왔을 때의 그래프 모양, 이것들이 달달달 돼 있어, 숙지가 돼 있어야 다음에 그게 나올 때 편하게 될 거라고. 그럼 이것들 다 외우는 것이다 이 말이지. 외우고 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그래프를 풀려면 내가 그래프를 종류를 많이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7번은 뭘 이용해서 풀어? 다 돼. 다 돼.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단순한 문제는 정의 문제야. 단순한 문제는 정의로 풀 수 있어. 얘는 뭔 말이야? x-2는 뭔 말이야? 거리라고 했냐? x는 어딘지 모르겠어. 2, 4, 8은 알겠어. x와 2 사이의 거리. x와 4 사이의 거리. 자, 나는 부등식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 일단 둥어로 풀어. 그게 경계야. 둥어로 푼 것과 부등어로 푼 거는 차이점은 경계점은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니까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도 등식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버립니다. 단점은 부등어의 방향이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50% 확률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지?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되니까 x와 2 사이의 거리하고 x와 4 사이의 거리가 x와 4 사이의 거리가 더 크다 이 말이야. 그럼 갖다 놓으면은 뭐야?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 어딘지 알겠나요? x가 여기 있으면 거리가 같잖아. 근데 x와 4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말은 x가 어디로 가야 된다? 왼쪽, 오른쪽. x가 어디로 가야 돼? 준혁아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다니까. 나만 공부하고 있냐?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 이게 어렵냐? 지금 x의 위치가 2하고 4 정해졌고 x의 위치가 3보다 더 왼쪽, 오른쪽. 이게 어려운 질문이야. 상준아 어디야?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에 있어야지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더 크겠지. 왼쪽에 있어야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크겠지. 그래서 왼쪽이라고요. 얘는 풀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풀릴 거야. 4, 6, 여기 6이야. 6. 6보다 어째? 왼쪽. 답 나왔네. x는 3보다 작다가 되겠네. 이런 류의 문제는 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도 정의로 풀 수 있어요. 절대값이 나왔죠. 자, 절대값이 나왔고 부등식이야. 등호가 있네. 등호가. 등호가 있는 문제는 이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곱하고 나누면 안 된다 그랬죠. 함부로 곱하고 나누면 안 돼. 알겠죠? 함부로 곱하면 나누면 안 되고. 자, 나눌 때 곱할 때는 항상 양수는 괜찮다.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x가 뭐가 될 수도 있어. x가 n이 될 수도 있겠지. x가 n이 될 수도 있겠지. x가 n이 되면 돼, 안 돼? 식을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 이 식을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x가 n이 아니면 자, 쌤은 절대값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풀라는 거야. x가 n이 아니면 절대값은 양수가 되겠지. 절대값은 첫 번째는 무조건 양수 조건이야. 두 번째가 절대값은 a보다 크다는 거고.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양수. 그 다음에 절대값 정의로 풀 거냐, 그 다음에 생각. 이거는 어떤 성질적인 부분이 정의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고, 성질적인 부분이야. 얘가 x가 n이 아니면 얘는 양수야. 부등식에서 양수는 우리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는 말은 나눌 수 있다. 양수 조건이 나오면 더 곱하고 나눌 수 있다 이거지.
하지 말란 이유는 음수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대신 양수는 어쩔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럼 x가 어떻게 돼? 9보다 작겠죠. 그럼 해가 몇 개 있어? 자연수 9개 있네요. 몇 개 있으래? 10개 있으래. 여기가 몇 개 있고? 9개 있고 얘가 한 개가 더 있죠. 10개가 되려면 n은 중복되면 돼, 안 돼? 중복되면 10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n은 어쩌다? 10보다 더 커야 되겠죠. 10 이상의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10 이렇게 되겠다고. 얘는 어떻게 절대값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부동식을 풀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제일 단순한 내용은 첫 번째 생각은 양수다 이거야. 양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됐습니까? 0점 분리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근데 그게 쉽게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럼 뭘로 가? 그래프로 갈 수도 있고 0점 분리법으로 갈 수 있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식의 그래프는 꽤 많이 나오는 그래프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이 그래프에 하나는 2차 그래프. 어렵지 않죠? 2차 그래프에 2차 그래프인데 하나만 절대값 붙어있는 그래프예요. 그럼 하나만 절대값 붙어있다는 것은 0점 분리법으로 얘가 어째 돼? x가 n보다 클 때와 x가 n보다 작을 때로 바뀌겠지. x가 n보다 크면 그냥 벗겨주니까 우리가 아는 그래프. 그냥 그래프. 근데 x가 n보다 작으면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되니까 뒤집힌 그래프. 뒤집힌 그래프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연습을 할 거야 계속. 자, 2차인데 2차뿐만 아니야. 절대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는 그래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 그래프를 빨리 알고 있어야 된다.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한쪽이 9고 한쪽은 n이란 소리지. 그럼 두 가지네요. 얘가 n이 있고 얘가 9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9이고 얘가 n일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쉽습니다. 뭐 다른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쉽게 끝나는데 n을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 n이 x가 n보다 큰 것은 그대로 그릴 거고 이건 그대로 그릴 거고 x가 n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뛰쳐나오니까 뒤집혀서 그려질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가 쉽게 바로 그려져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얘기했어. 특히 2차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절대값 있고 하나는 없고 n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주고 왼쪽은 뒤집혀서 그려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쪽에 0 등호 있고요. 이쪽에 해가 몇 개 있어야 돼? 10개가 있어요. 자연수. 해는 만족하지 않네요. 그럼 이쪽에 지금 어디냐? 여기가 몇 개야? 9개. 등호 있으니까 9개, 10개 됐네.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은 n이 9보다 커야 되겠네요. n이 9면 안 했는데요. 하긴 해야지. n이 9이면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n이 9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뒤집어져 그려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하긴 해야 돼. 모양이 다르니까. 그럼 얘는 몇 개? 9개. 얘는 몇 개? 9개. 얘는 10개 됐네요. n은 9보다 클 때만 가능하네요. 얘는 자연수니까 총 10개가 돼야 되니까 n은 9보다 큰 자연수.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은 10보다 크다. 이걸 설명한 이유는 답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풀어준 거야. 35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고요. 자, 2차 부동식을 풀 때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요것부터 가볼게요. 47번 문제입니다. 부동식이든 방정식이든 마찬가지야. 최고창의 개수가 문자로 돼 있으면 이
이게 0이 될 수 있을 건지 0이 될 수 없을 건지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단순한 문제 틀린 이유는 딱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물론 100% 다 틀리냐 그러진 않아요. 어떤 문제는 안 걸려. 8개, 10개 중에 2개는 안 걸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어. 맞았어. 어떤 때는 틀려. 근데 일단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무조건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부터 하고 가는 거야.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부등식이라 했어요. 0이 될 수가 있네요. 만약 이게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 그럼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빼놓고 가는 거지. 그럼 첫 번째로 얘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 1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 성립하네요. 다시 말해서 A가 1이 돼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두 번째는 A가 1이 안 돼. 1이 안 되면 요놈이 이제 2차 부등식이 되겠지. 그리고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A-1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라고 풀겠죠. 뭐 절대부등식 형태지. 2차 부등식 형태의 절대부등식 형태. 항상 성립하는 거. 기본 문제. 이 문제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틀린다고? 얘 때문에 틀린다고 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1 합쳐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2차 부등식이 나왔어요. 자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조건에 관한 문제. 뭐에 관한 문제? 조건. 해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정수이다. 됐나요? 공통근이 존재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문제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냐면 그래프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문제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뭐에 관한 문제? 조건에 관한 문제, 범위에 관한 문제. 값에 관한 문제는 안 그래. 값에 관한 문제는 대입을 하면 되거든. 값은 대입하면 너희 쉬워. 너희는 잘해 그런 것을. 값에 관한 문제. 순수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건. 값에 관한 문제는. 근데 범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문제가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값으로 풀려고 하면 꽤 복잡해집니다. 범위 나눠서 또 풀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얘는 아직 안 나왔어. 좀 이따 두 번째 읽을게요. 얘는 나왔어. 1하고 4야. 0보다 작으니까 1부터 4까지. 만족시키도록 하는 정수란 말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1, 4가 필요한 게 아니지. 1부터 4까지 정수가 필요한 거지. 뭐만 필요해? 요거에서 다 필요 없고 이제 2하고 3만 필요하겠네. 2하고 3. 얘는 2하고 3이 있는데 단 하나만 존재하도록. 칸은 K값의 범위를 구하라겠는데 그럼 이제 얘를 가면 얘를 그래프로 풀 건데 그래프의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첫 번째는 뭐야? 축이야. 축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 다음에 폭이야.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아는 정보라도 y절편 나왔네. y절편이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죠. 이 그래프가 축은 어딘지 안 나왔어. 축은 모릅니다. 축은 몰라. 하는 사실은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사실. 여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0보다 작다 했으니까 해가 어디야?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2하고 3 하나만 존재하도록. 다시 말해서 2는 들어오고 3은 안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이제 끝났어요. 마이너스 2는 들어와야 되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음수가 되고 3을 넣으면 양수가 돼야 되고 등호는 조심해야 되고. 부등식에서 우리 등호는 문제의 마지막이야. 다시 말해서 등호 쓸 때는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너희들이 나 등호 안 붙여 틀렸어요. 그건 틀린 거야. 중요한 거거든 그게. 알아서 등호를 반대로 붙이는 경우도 많고. 보통은 등호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얘를 만족하면 얘는 만족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넣어보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잖아. 등호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된다. 이쪽에 등호 없고 이쪽은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그래프를 쉽게 해석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자, 얘하고 얘는 같아요. 얘하고 얘는 같아요. 아까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 뭘 이용했어? 뭘 이용했지? 인수정리를 이용했잖아. 그러지? 인수정리를 이용했잖아. 한번 알겠나요? 근데 부등식을 풀어야 돼. 대놓고 알려줬어. 대놓고 요 놈은 요 놈하고 연결시켜서 풀라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시키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요 놈을 fx로 놓을게요. 그럼 위의 식이 뭐야? f a가 되겠고 오른쪽 식은 f b가 됐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fn fb 상준아 뭐냐? 뭐야? 준 네, 뭐냐고? fx가 a랑 아니 요거 물어보는데 뭔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해석해줬잖아 내가. 아니 2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있어? 축이야 축. 요거 축 알려주려고 한 거잖아. 2차가 아니면 축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y좌표가 y의 위치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2차 함수는 축이잖아 축 대놓고. 정중앙이 축이고 지금 FA, FB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가운데가 축이고 요거야 요거.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더 작은데 여기잖아. 끝났잖아. A부터 B까지. 이해됩니까? 요게 이제 식 해석에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안 풀어준 문제도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체크한 문제 한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줄 거고 나머지 문제는 체크를 하면 되겠고 저것들이 수련회를 가니까 숙제를 내주긴 내줘야겠네. 자 오늘은 평면좌표 많이 내주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래 오늘 시험 보기라는 2차 함수를 다음 시간에 시험 볼게요. 시험 줄 거고 몇 문제야? 46문제야? 다음 시간에 너가 안 올 거니까 숙제가 평면좌표 끝까지라고 기억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애들은 끊어서 갈 거니까 우리는 29번까지만 갈게요. 40몇 번까지냐? 29번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서 일단은 복습할 거예요. 오늘 들었던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것은 문제 풀다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잘 가.
원유 화장실 한 번만. 뭐? 화장실 한 번. 갔다 와. 오늘 시험 보고 그랬냐? 뭔 시험 봤지? 뭔 시험 뭐지? 절대값 아니다. 절대값 그래프? 저번에 봤어? 네. 아, 봤구나. 그냥 시험 보내. 뭔 시험? 문제 푸는.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았어.